두 몽상가의 우연히 시작된 생각 나눔. 우연히 라디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방황할 여유. 여유. 오늘은 꿈이나 장래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먼저 꿈이랑 장래희망이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꿈과 장래희망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장래희망은 좀 더 직업적인 의미가 강했던 것 같아. 근데 그에 반해서 꿈은 좀 더 포괄적인 자기 목표라든가 인생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약간 꿈은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무언가 이런 느낌이고, 맞아. 장래희망은 진짜 직업적인. 그래서 원래는 그런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건 약간 꿈에 가까운 그런 느낌? 맞아.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 꿈은 뭔가 정말 큰 목표를 세워서 내가 평생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생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과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맞아. 어쨌든 우리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좀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방금 우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꿈은 뭔가 본인의 가치관 같은 걸 설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되게 구체적인 목표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자면 장래 희망? 내가 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를 방금 말했던 꿈의 개념을 쫓는 걸로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퍼.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었던 거를 접었던 경험에 대한 얘기야. 뭐냐면 난 어렸을 때 되게 사실 지금이야 완전 공부만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향이나 좀 그 외에 잘하는 것들이 많이 옅어지고 없어진 상태인데 그때는 관심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잘하는 것도 근데 되게 많았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좀 더 예술, 예체능에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나는 그걸 업으로 삼고 싶었거든.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엄청 반대를 진짜 심하게 했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리니까 순진했던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굳이 지지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밀고 나가다가 잘 되고 나면 그제서야 뭐 잘 됐구나 이렇게 토닥토닥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뭔가 시작을 할 때부터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싶었었나 봐. 그 어린 마음에. 사실 반대하는 쪽을 가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해. 그니까 맞아.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많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 애기고 아직 뭐가 될지 모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 가족들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런 직업적인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었어. 근데 결국은 접었거든. 결국 지지를 얻지 못했어. 근데 그거 중에서 제일 큰 이유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예체능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손쳐? 그러면 거의 공인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네가 그걸로 성공을 할지 말지 또 문제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너 때문에 우리가 알려지고 싶지 않다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공인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고. 되게 특이한 이유다. 그치? 흔치 않은 이유인데?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들이댔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접을 때는 뭔가 내가 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건데 이걸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식의 좀 겁을 많이 먹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접었어. 결론적으로 접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살다가 하루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굉장히 말이 다르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뭐 꿈을 접어서 나 그때 너무 뭐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가족들 원망도 좀 했겠지. 그때 어린 마음에 나 너무 상처였고 좀 힘들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뭐 공부하고 있고 뭐 그냥 괜찮다 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너가 간절하지 않아서 포기한 거를 왜 우리 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단 말이야. 막 그래서 그때 진짜 생각이 많았었어. 막
그러면서 결국 혼자서 내린 결론이 차라리 응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딱 오롯이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꿈을 정말 잘 제대로 쫓아서 원하는 장래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한테 오롯이 남겨두는 건데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하자면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아. 불행하게도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좀 굉장히 뭐랄까 되게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말에도 남의 그런 어떤 이상이라든지 장래 희망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비판을 할 때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TV를 보거나 좀 책이나 이런 거에서도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자기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 때문에 포기를 할 뻔했던 그런 경험들. 근데 진짜 말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이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한 번을 들어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여러 명이서 그리고 심지어 나처럼 막 엄청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서 나중에 막 너의 간절함이야.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큰 상처였더라고. 그 나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걱정과 그런 조언과는 별개로 좀 더 개입하는 식으로 하는 건 좀 진짜 위험한 것 같긴 해. 맞아. 누군가의 그런 아직 진짜 미래는 모르는 건데 그거를 그냥 뭐 돈벌이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맞아. 사실 뭐 좀 더 우리보다 많이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약간 특히 예체능 쪽은 잘 되는 사람이 너무 소수니까 그치. 그렇게 너가 그 소수가 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될 수도 있는 사람의 꿈을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건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드네. 그렇게 들으니까. 그랬는데 그 아까 이 얘기를 꺼낼 때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 장래 희망 구체적인 목표만을 갖다가 꿈을 쫓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좀 막 힘들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우울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은 배신감을 느꼈고 나는 커서 뭐가 돼야 될지도 잃어버린 상태로 한 몇 학년 정도 더 지났었는데 그냥 고등학교쯤 가서 그런 책을 접했었어. 꿈 넘어 꿈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졌던 거는 꿈 넘어 꿈이라는 그 앞에 꿈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체능을 한다 손쳐 그러면은 예체능을 함으로써 하고 싶었던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꿈이 좌절됐다고 해서 너의 그런 포괄적인 총체적인 꿈이 좌절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매체를 택할 뿐이다. 다르게 해서 결국은 같은 종착지에 갈 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었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미안해졌고 예체능은 비록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좀 뭐랄까 가치관 같은 거를 좀 정립해가면서 포괄적인 아까 말한 그런 꿈의 개념을 쫓게 됐던 것 같아. 좋은 그 내가 처음에 꿈에 대한 개념 설정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런 가치관의 개념으로 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말했던 그게 약간 그 책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맞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을 하면서 뭐 사람들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그런 꿈이라던가 아니면 예체능을 함으로써 내 안에 나를 좀 더 발견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굳이 예체능이 아니어도 나를 발견하는 방법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내가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 좋아. 좋은 이야기다. 나는 오히려 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단 말이야. 나는 이 주제를 갖고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녹음하기 전까지. 근데 나는 막 이게 특별하게 너무 좋아서 내 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느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왜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든 건데 나는 오히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를 못 정하는 느낌이 큰 거야. 난 너무 관심 있는 것도 많고 그냥 이렇게 나는 약간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뭔가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정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장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별로 든 적이 크게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이왕 막 꿈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뭔가 되게 거창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 꿈이나 장래희망 이런 게 뭐 약간 어릴 때는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해서 적어낼 때 보면은 막 초등학교 때 막 대통령 이런 거 쓰는 애들도 많고 뭔가 다 들어본 직업만 써야 될 것 같잖아. 뭔가 뭐 경찰, 뭐 선생님,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많이 쓰잖아. 근데 사실 대학교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직업이 많다라고 느꼈단 말이야. 정말 직업이 많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새삼 깨달으니까 뭔가 되게 혼란스러웠어. 이 주제를 정하면서. 대체 약간 이러면서 나는 이번 주제를 정하면서 내 꿈에 대해서 되게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 일본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 어떤? 그 일본 드라마가 이게 원래 책으로 나온 거를 보다 이 책이 되게 재밌대라는 걸 보다가 그냥 그러면 1드로도 나왔다던데 한번 그냥 일단 드라마로 볼까라고 해서 본 건데 이름이 되게 일본스러워. 뭔데? 수수하지만 굉장히 교열걸 코노 에츠코 라는 제목이야. 나 근데 제목 이해가 안 돼. 교열거리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열 그 회사에 그런 잡지 회사에 교열하는 부서에 있는 그 소녀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되게 일본 감성 물씬이야. 그치. 제목에서 확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 드라마 되게 재밌어. 나중에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던 말이 있단 말이야, 대사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회에서 나왔던 대사를 좀 내가 말해볼게, 나레이션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나왔던 거는 꿈은 몇 개나 있어도 된다. 다만 전부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다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었어, 대사가. 근데 여기서 주인공도 그렇고 주인공의 뭐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주로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남주는 특히 작가 일과 모델 일을 병행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엄청 자기 꿈을 쫓아서 막 해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나처럼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고.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다가 원래는 작가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모델 일을 하게 된 거야. 모델 일을 하다가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생겼어. 뭔가 진짜 쓰고 싶은 게.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하다가 보니까 약간 탈이 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를 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그게 드라마 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꿈은 하나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다? 라는 의미로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해보고 싶은 거를 먼저 한다. 약간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내 꿈에 대한 정의가 좀 생기는 거야. 나만의 정의가? 그래서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가까운 꿈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좀 났어.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약간 나는 약간 점점 크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나는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 맞아. 뭔가 꿈이라면 되게 거창할 것 같고 뭔가 다 사자 붙는 직업을 가질 것 같고 근데 사자 붙는 직업을 가져도 결국 그 수많은 사자들 중에 하나잖아. 맞아. 사자 직업은 또 얼마나 많겠고. 뭐 대표 CEO가 됐다 한들 그런 대기업 CEO가 될 수는 없는 그런 뭔가 그런 구조도 있고. 맞아. 정말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잖아. 근데 그거를 깨닫는 와중에
그래서 나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마지막 회 나레이션이 뭐였냐면, 이건 좀 긴데 그냥 읽어볼게. 세상엔 꿈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다. 눈에 보이는 직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다. 개 중에는 꿈을 이뤘지만 내 꿈은 이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눈앞에 주어진 일은 전력으로 해내야 한다. 그것이 자칫하면 평범하게 반복될 일상을 의미 있고 소중한 나날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줬다. 꿈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현재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수수하지만 굉장한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있었어. 나는 이거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그 교열하는 그 부서가 정말 티가 안 나는 부서란 말이야. 그니까. 왜냐면 그 한 책이나 잡지 이런 거에 글자가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뭐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냥 이런 걸 체크를 하는 사람이고, 결국엔 저자는 따로 있고 출판되는 맞아. 것도 출판사 이름이 나가지 교열한 사람 이름이 안 나간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되게 눈에 안 띄는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주인공은 원래 잡지 그런 편집자가 돼서 좀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다른 누구보다. 뭔가 상상이 가는 것 같아. 그 드라마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꿈을 놓진 않았어.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일단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오고, 뭔가 그런 것도 보여주고, 세상에는 그렇게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티가 안 나는 직업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뭐 그 전철에 그런 철로를 교체하는 사람들 하나도 티 안 나잖아. 그치. 맞아.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지하철에 그 전구 가는 사람, 그런 것도 하나도 티가 안 나잖아. 정보도 없고. 그게 전구가 나가게 되면 티가 나는데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누가 갈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 맞아. 근데 그런 직업들이 세상엔 정말 많고, 그런 직업들 중에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런 뭔가 당연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약간 평범한 일상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나의 가치관을 좀 찾은 것 같았어. 뭔가 나는 뭐 특별하게 막 정말 눈에 띄는 사람, 연예인 이런 걸 해야 정말 눈에 띄겠지만 그런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의 그런 정체성은 어디서 찾지? 라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뭔가 꼭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이어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뭔가 남이 볼 때는 좀 사소해 보이고 좀 뭔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거를 꿈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정말 큰 꿈을 꾸었다 한들 그거를 뭐 연디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루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다 한들 꼭 그게 뭐 나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맞아. 다른 길도 얼마나 많으니까 찾을 수 있다라고 봤어, 나는. 그래서 뭔가 딱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이야. 그냥 꿈과 장래희망을 대해서. 맞아. 나도 되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내가 좀 도달한 내 삶의 방향은 좀 어쩌다 보니까 되게 좀 신변잡기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왔어.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다. 근데 여기만 있을 것이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나는 프리랜서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행복하고 그런 얘기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다 하면은
내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저녁 식사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아니면 그거 봐요. 내가 프리랜싱을 하면서 뭔가 뭘 해야 된다고 해볼까? 글을 쓴다고 하면 이런저런 글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서 재밌어하고 만약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면은 그걸 보면서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나도 즐거워하고 그냥 이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데 소소하진 어떻게 보면 않지. 굉장히 어려운 일.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막 나는 세계 정복 이런 게 꿈인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정말 소소하게 난 지금 누리는 정도의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큰데 그걸 누리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 해가 거듭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 확실히. 맞아.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은 생각했었어. 뭔가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좀 나한테는 나를 움직이는 좀 두 가지 가치적인 게 있다면 행복이라는 게 있고 좀 윤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볼까? 좀 이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남들이 보기에 좀 페이도 좀 적고 불안정하고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쳐. 근데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서도 어떻게든지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왜 만족을 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의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았어.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나는 좀 어느 정도는 얼마나 사람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자부를 하는 부분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열심히 살았던 나나 나 같은 다른 사람들이 물론 기준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적당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좀 객관적인 뭐랄까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게 정의롭지 않아서 좀 불행하게 나는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좀 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두 가지 가치가 나한테 있었는데 좀 더 정의를 추구하겠다 하면은 이런 페이를 받고 이런 형편에 처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주변 사람들한테 고발을 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행복에서는 좀 더 멀어지겠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내 행복을 좀 더 위선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게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에 좀 더 몰입할지 그거를 내가 정하게 되면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건 약간 살아가면서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네. 맞아. 근데 확실히 그리고 요즘은 사실 비정규직이라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한데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뽑아서 근데 사실 인턴 제도가 많이 있잖아. 그치. 맞아. 근데 확실히 인턴이나 그런 알바 같은 개념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직종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눈이 뜨이는 것 같아. 맞아. 그게 진짜 그런 거 약간 같아. 이상과 현실은 진짜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 맞아.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장래 희망적인 그런 꿈을 쫓을 때는 그럴 때는 약간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확실히 나의 그런 조언,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정말이야. 그리고 약간 만약에 그 분야를 갔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다 싶어도 어느 부분에서 나랑 안 맞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면은 나랑 맞았는지를 파악하면 또 다른 직무를 또 찾을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진짜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그 직종 같은 업계에 그 종사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게 분명 많겠지만 맞아. 내가 거기에 부딪혀 봐야지 나하고 뭐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맞아. 제대로 되니까 인턴 경험은 진짜 그게 악용되지만 않으면 맞아. 확실히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약간 페이만 좀 적당히 주면 좋겠어. 맞아. 진짜 맞아. 너무 약간 착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맞아. 그리고 되기조차도 어렵고 일단은 맞아. 경쟁도 그리고 너무 세고. 이게 진짜 인턴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또 어떤 거가
어떤 인턴은 너무 좀 이렇게 잡무만 시켜서 문제인데 어떤 인턴 이거 거의 입사한 사람이 하는 거 수준으로 인턴한테 시키는데도 또 있잖아. 맞아. 그러지는 않았으면 그러지 않아도 그 업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런 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막 변화시키기엔 너무 어렵고 내가 그냥 이 상황에서 가장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뽑아냈으면 좋겠어. 맞아. 뭔가 만약에 이 구조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정말 화가 난다 싶은 사람은 그쪽 길로 나갔으면 그래서 또 해결해줬으면 그 좋겠어. 가치를 이제 몰입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나는 원래는 약간 다양한 분야를 다 내가 관심 있어 해야 하고 할 것만 같고 뭔가 다 잘 알아야만 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내가 너무 모른다라는 사실을 되게 부끄러워했단 말이야 뭔가 근데 갈수록 그냥 내 전문 분야가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수많은 잡기술이 있는 사람보다 사람이 뭐 저녁을 굶는다 뭐 그런 말이 있대. 근데 그렇게 잡다한 그런 조금 아는 것보다는 진짜 정말 전문 분야를 파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잘 안다라는 걸 갖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원래 잘하는 건 직업으로, 좋아하는 건 취미로. 요즘 약간 사회가 이렇게 일하는 거는 그냥 진짜 잘하는 걸 해서 하고 남은 여가 시간을 취미로 많이 보내는 게 많이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뭔가 우디가 추구하는 것도 내가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이어진다는 거지 그게 쉬워진다는 건 또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오늘 좀 되게 동기부여하는 방송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말을 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었어. 뭐냐면 이건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인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당신이 꿈꿔오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 진짜 어떻게 살아도 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럴 텐데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 그거를 왜 원하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험은 좀 더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약간 아직 20대인 우리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계속 약간 방황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 아직은. 뭐 확실히 내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있지. 어떻게 보면 방황하잖아.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 맞아. 그래도 방향성을 갖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데. 그것만으로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 아직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한 나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그러자. 오늘은 여기까지.